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춘이잖아요. 근데 어울리지 않게 너무 추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추위 잘 견뎌보자 이런 인사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천정수님, 입춘 추위가 대단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 네. 김윤경님은 오늘 입춘이라는데 이번 주는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도 봄이 오는 건 좋잖아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내일이 영하 13도요? 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믿고 삽시다. 네. 네, 뭐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단단히 싸매고 내일은 나와야겠다. 뭐 저희가 하늘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1026님, 어려운 경제만큼 날씨도 매서운 겨울 날씨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잘 풀려나가는 시작으로 그런 바람으로 정확한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2025년도 한 달이 지나버렸네요.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2월이에요. 왜 이렇게 빨라요 도대체? 제이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네? 왜요? 왜냐하면 시간은 아시잖아요. 인생 나이 곱하기 2배속? 아, 나이에 비례한다고 속도가. 그러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어떻게 호적을 바꾸겠습니까? 떡국은 먹지 않았지만 한 살 더 드시고 나서 좀 뭔가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살짝 느꼈었는데. 정신 연령만 뭐 젊으면 되죠. 아, 예. 정신 연령은 젊으시군요. 네. 어리다는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니죠 지금. 네? 아니 넘어가요. 아, 어리다고요? 아, 그럼요. 정신 연령은 저보다도 동생이신 걸로. 저렇게 또 봤냐?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누나,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 와중에 엄청 반가운 댓글, 반갑다고 하면 안 되겠다. 부러운 댓글이네요. LOR0815님. 중등 임용 2차 끝내고 스위스 파리 여행 중입니다. 너무 가기 싫어요. 그래도 집은 가야겠죠? 뭔가 좀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네? 굉장히 부럽네요.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아무 말 안 할래요 그래 저는. 아, 네. 진짜요? 네, 부럽습니다. 예, 네.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스위스 파리 여행 중에도 지금 이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시다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아,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삐졌어요. 네. 자, 여기까지 챙겨드리고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옥중 편지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시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 발의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되어 중국, 북한과 결탁해서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여 구속된 60여 명을 애국전사들로 명명하면서 어쩌다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애국 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애국이라는 글자가 참 많이 보이던데 부정선거 얘기도 빼놓지 않았더라고요. 네. 짚을 점은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의 합리성을 따질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의 의도에 말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딱 이거 하나. 김용현 전 장관이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자기 좌표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좌표라 무슨 말일까요?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피고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주모자, 즉 수괴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편지에 스며 있는 그의 인식과 처신을 살펴봅시다. 편지 내용은 내란을 벌일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는 것으로 내란 수괴급 주장이고 편지 공개는 애국 국민을 향한 메시지 발신으로서 역시 내란 수괴급 행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을 수괴급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분석은 다른 사실을 끌고 와서 대비하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 기소가 됐고 옥중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굳이 자신이 맨 앞에 나서서 떠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굳이 대신할 필요가 없는데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람 역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데도 굳이 자신이 앞에 나서는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필을 수괴급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해석 말고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수괴급으로 설정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죄만 더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확신범들의 행태와는 다른 것이죠. 확신범은 그거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이건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매를 번다. 마스터 주인님, 네. 애국이 아니라 애효네요 라고 해주셨고, 경호날다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3명이었나요? 윤석열, 김용현, 최상목이라고 물음표 좀 보내주셨고, 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님은 진짜 사회악, 애국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바뀐 건가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동 수괴급 아니냐. 김용현 전 장관을 두고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건 타인의 평가였었는데 지금 옥중 편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훑어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네,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6587님이 탄핵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사면을 기대하는 거겠죠.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점점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로 그걸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이 와중에 해옴님은 수괴는 아무나 하나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하죠. 알권리님이 이거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분석해야 되냐고 하셔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1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면회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거지 무슨 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뭐 형사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슨 정치 현안이라든가 또 이런 수사 재판 이와 관련돼서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3, 제4 개인적 차원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화법은 간단히 말해서 공과 사의 분리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접견 가는 건 사이지 공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럼 공은 뭘까요? 이걸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은 그대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한 입장일 겁니다. 정리하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의식해서 선을 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하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나올 걸 대비해서 선을 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손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공과 사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 손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촌철님들은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희나리님, 근데 개인적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소문을 내고 갑니까? 아, 그러니까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모래내낀깡님도 비슷한 의견. 개인적으로 가면 조용히 가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는데 진짜 왜 이렇게 소문을 내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공과 사의 그 구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과 사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주장을 계속 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히려 선봉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손절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가지런하게 실천될 수 있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쏠게요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사적 방문을 가장한 공적 방문이라고 해주셨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뭐 오후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겠죠. 궁금하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당장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조차 페이스북에 좀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서야 다 하십니까?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냐.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 이렇게 좀 꼬집었던데요. 친윤님의 인간적 도리 플러스 정치적 동지라는 측면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 동지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적으로는 연민의 정이든 뭐든지 간에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끊어질 수도 있다. 내지 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런 게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친윤이 아니라 절윤이 되는 것이겠죠. 네? 또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군요. 네. 이상영님, 손절각 내는 것 치고 너무 밀착 행보 아닌가요? 라고 또 물어주셨는데 언제 그러면 손절을 하고 절연이 될 것이냐, 절윤이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거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나오면 1차 계기가 제공이 되는 것이겠죠. 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게 1차 계기가 되겠죠. 과연 그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개인을 강조하시길래요. 지난 주말에 박수영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이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서 지금은 제2의 6.25다. 싸우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지금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내전 벌이자는 뜻이 되는 겁니까?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분들도 다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런데 개인적 자원이니까 지도부는 이런 방구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분들은 국민의힘 의원 자격으로 연단에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렇게 구분이 딱딱 되는 겁니까?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7일 만에 되돌려 보내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차 신청 때와 같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래도 되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증거인멸 우려가 더 커졌다. 이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멸 우려가 있는 증거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증거, 즉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증거만 있는 게 아니다. 내란 자체의 증거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청동 안가 CCTV 화면이라든지 비화폰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되짚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 검찰은 이걸 한번 좀 짚어봅시다. 네, 지금 많은 촌철님들도 정말 왜 이러는 건가요? 라고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 신원섭파님은 이 두 사람은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검찰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의도일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JB가 왜에 집중한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 영장실청을 반려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이 뉴스에 한번 시선 집중을 해봅시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한남동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며 이 같은 지시는 지난달 10일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진술에 따르면 1차 체포영장 집행저지는 물론이고 2차 저지까지 사실상 박종준 전 처장이 주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가 성립이 되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활약상은 미미해지고 그들의 구속 필요성도 덩달아 줄어들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뉴스까지 추가를 하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데 검찰 입장에서 이 둘이 구속됐을 때와 구속됐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뭐냐 이걸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 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이후 김 차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김성훈 차장, 경우에 따라서는 이광우 본부장까지 두 사람이 경호실 서버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둘이 구속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버 사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겠죠. 그리고 구속과 동시에 경찰은 구속 사유로 제시했던 이 서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검증에 들어간다면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강력 저지로 접근을 못했는데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 저지선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진다. 이 점을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접근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서 뭐가 나올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포렌식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뭔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주도권은 완전히 경찰로 넘어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수사 주도권 싸움 때문에 영장 반려 결정이 나왔다. 이런 해석이신 겁니까 지금?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 계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내란 사태 당시 경찰 지휘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캐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검찰의 노림수가 통한다면 경찰의 내란 수사는 두 측면에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첫째, 수사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내란 가담 세력이 내란 수사를 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사의 능력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내란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의 핵심 인력의 손발이 묶이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 직접적으로 묶이는 것 외에 또 그러니까 그 분위기상 국수본 전체로 이게 퍼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수사의 능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내란 수사는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 재판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과정에 대한 복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내란 수사의 3주체, 즉 검찰, 공수처, 경찰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 평가가 검찰 개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겁니다. 게다가 내란 수괴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 수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부분도 있습니다. 자, 검찰 입장에선 차후 바로 이때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자, 공수처는 자기 스스로 이미 민낯을 보여주었어요. 별로 그래서 고려 대상, 경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경찰인데요. 어떻게든 경찰 수사의 힘을 빼야 차후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델몬트 인삼 피님 등 많은 분들은 이런 걸 또 보내주고 계세요. 혹시 비화폰 통화에 검찰도 연루가 돼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네요. 거기까지 이제 뭐 나가기엔 막연한 주장이니까 저는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루님, 검찰 행태가 너무 답답합니다. 고구마 2,000개 먹은 느낌이에요. 라고 올려주셨고, 담쟁이 넝쿨님, 모든 국민이 목도를 했어도 검찰 본인들만 아니면 그만인 겁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구속영장을 발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임재건님, 이래서 특검이 답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지만 특검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